키우다 보면요 정말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참 아휴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 속을 저렇게 썩였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참 예. 이렇게 자녀 교육 시키려면 상당히 힘들 때가 많죠. 요즘이 아마 그 피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학비 또 그 무슨 사교육비 뭐 아이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참 어처구니없는 정도인데 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네. 오늘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네. 우리 사랑방 손님 앞으로 이렇게 앉으셔서 얘기를 들으면 네. 간단히 해결이 될 네.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자, 얼굴 없는 최고의 인기 성우 양지훈 씨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아이고. 아이 뭐 얼굴 없는 성우 그랬는데 뭐 소리뿐만 아니라 미남자신데요.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저희 엄 선생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저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스타들의 목소리를 참 그 대변하시는 분인데 네. 저는 네. 야 성우란 정말 매력 있는 그런 분야구나 하는 느낌을 양지훈 씨한테서 물론 처음 느낀 건 아니지만 많이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게 양지훈 씨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외화의 그 주인공을 실제보다 더 멋있게 사실 외화 주인공들 목소리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이상으로 해주시는 그런 역할 그런 게 참 지금까지 어떤 배우들 하셨습니까? 뭐 수도 없겠지만요. 좀. 여러 사람 했죠. 예. 특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가 더빙했던 사람이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 저 리 메이저스. 리 메이저스. 한쪽 눈 그냥 이렇게 해서 뚜뚜뚜뚜뚜뚜 하면 그냥 뛰는데 그 사람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뭐 그 잘 알려진 사람들 뭐 예, 특히 그 뭐 전투의 빅머로 컴뱃 이러고 나오는 그 흑백 영화였어요. 그거. 옛날 그 일요일 저녁만 되면 그거 보느라고 다 그렇죠. 빅머로 그다음에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 예, 헐크. 그것도 하셨. 갑자기 으악 못이 이렇게 찢어지는.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그 성우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금년 이제 28년째. 그랬어요. 근데 그 평소에 양지훈 씨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참 나긋나긋한 게 감칠맛이 있고 말이죠. 그런 줄 알고 딱 들으려면 또 딱 부러지는 그런 매력도 넘치고요. 그랬는데 그 어려서부터 그 성우의 소질이 보였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기 제가 이 성우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격이 없다니요. 예, 그 뭐냐면은 이 성우를 하려면 표준말을 그렇죠. 구사해야 되는데 네. 원래 저는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네? 예, 전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이건 금시초문입니다. 예, 제 고향이 어딜 것 같습니까? 뭐 서울이요. 수원? 서울. 사투리나요 수원?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예, 제가 경남 통영이 이야. 제 고향인데 이 사투리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성우로 일단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뽑아놓은 사람들이 처음에 목소리가 그래도 좀 어떻게 기름이 조금 흐르는 것 같아서 뽑아놨더니 말 두 마디만 시키면은 그냥 사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성우가 됐느냐고.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그 뽑혀 들어간 사람보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그냥 6개월 단위로 그 사람들 나가야 돼요. 방송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투리를 가지고 이거 고치는 방법.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절대 옆에 안 오는 거예요. 제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사귀는 거예요. 근처에 안 가고. 안 가고. 그러니까 반드시 표준말을 쓰는 사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그런 사람하고만 그냥 사귀는 겁니다. 아니 사기 봐도 그렇지 어찌 그걸 고치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거기요. 예, 방법이 그게- 쉬우다 하면 누구나도 그걸 고치지. 그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막 바로 나오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상대방이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 나와요? 그냥 따라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평생 못 고치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저 서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근데 이 호남이나 충청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금방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경상도 사람들이 안 고쳐져요. 짙어요, 짙어. 예. 걔 아주 먼 데서요. 아주 참 제일 그 무슨 난 얼굴을 가지고 연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순전히 소리로만 해야 그거 되는데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첫째 그러니까 그 사투리 쓰는 사람 근처에 안 간다. 안 간다. 자, 둘째.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가 사투리인지 고쳐달라. 상대방이 들으면서 뭐 체크해서. 그다음에 이제 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그 사람이 같이 동일한 책을 놓고 읽어가면서 어디를 이거 사투리 발음을 했다. 제가 이제 저기 학교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사투리 쓰니까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이제 이 선생님이 그래서 예, 저 경남 통영서 왔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선생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쪽에는 겨울이 없지. 겨울이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 눈도 잘 안 오고 이러더라. 예, 걔는 겨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겨울. 그래서 예, 겨울. 예, 개울. 그전 틀림없이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고 쳐다보시더니 예, 참 이 언어 장애가 있네. 겨울 이제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 그런데 참.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서울로 유학하러 오셨을 정도 같으면 가정이 상당히 풍족하셨나 보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낮 삼시세끼 먹는 고구마. 그 저 지금도 고구마 안 먹습니다. 너무 질려. 너무 질려서. 어린아이가 고구마를 먹으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먹고 나면은 이 생목이 올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단 말입니다. 어른이 술 먹고 뭐 일어나서 아, 속 쓰려 여보 무슨 해장국 끓여 하는 소리 했는데 애가 일어나서 속 쓰리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 눈만 뜨면 하여튼 그 고구마를 먹으니 네. 아주 그냥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만 가면 쌀밥을 먹을 것 같아. 괜히 잘 살 막연하게. 것만 같아. 괜히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서울로 갈 기다. 서울로 갈 기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둘째 형님이 그럼 가자. 이러고 이제 왔는데 몇 살 때, 몇 살 때?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죠. 2학년, 어린 1학년 나이에. 막 끝나고 나시죠. 그 어른들은 그냥 보내주시던가요? 안 보내주시죠. 이제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 뭐 특히 막내에 대한 그 어머니의 애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42에 저를 낳으셨는데 막내를 낳으셨는데 그거 뭐 어떻게 보내고 싶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어머니 나는 가야 됩니다. 난 갈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한 끝이 있으셨어요, 그래? 한 끝이 있었죠. 누가? 이제 큰형님이 아, 네. 큰형님이 의정부에 계셨어요. 네. 이제 은행원으로 계셨는데 뭐 다 단칸 세 방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사정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같이 있어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잠깐 거기서 이제 같은 방에서 신세를 지고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뭐 뻔하지요. 물론 형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뒷바라지 하시지만은 스스로가 이제 뭐 신문도 이렇게 새벽 신문도 돌려야 되고 네. 뭐 이런 그 생활력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네. 근데 저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은 성공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러던데요. 그게 성공하는데 제 1단계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할 수 있는 게 예. 그 신문을 그 배달하는 그거 이외에 요새는 우유도 있는데 그때 우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네. 바지런한 걸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셨으면서 또 그 방송 계통의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시골서 올라온 소년이 어떻게 감히 성우가 되려고 꿈을 꾸셨습니까? 그래 어떻게 사투리에다가 그것도 참 간도 크죠. 네. 그러니까 야, 대단하시죠? 그 저기 학교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송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이 사투리 쓰는 사람이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완력이죠. 내가 할 끼다. 뭐 이러고 들어가서 이제 그 뭐
마이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테이프 틀어주는 거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소위 방송반입니다 일종의. 스텝을 한 네, 거군요. 스텝.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그러니까 구닥다리 녹음기 놔놓고 거기다 마이크 하나 꽂아놓고 마이크 시험입니다. 뭐 저는 아직 절대로 지금 사투리 안 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와서 들어보면 야 그거는 들지 마라. 들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들지 마라. 그랬는데 네. 아마 제 속에는 그런 게 아마 끼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 좋아하고 네. 선생님께서 보지 말라는 영화 보러 잘 다니고 네. 이제 몇백 원 내면은 그 비가 줄줄 내리는 영화 3편씩 보는 거 연속 상영하는 그다 아침에 가서 밤까지 끝날 때까지. 그 일요일 택해서 보고 예. 그러면서 뭘 안다고 앉아서 슬프면은 울고 그때 뭐 신 선생님 그리고 엄 선생님 그때 영화 나온 거 많이 있어요. 보면서 그렇지. 야 저렇게 해야 돼. 뭐 맨발의 청춘에서 그냥 뭐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꿈을 키우고 참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떻게 방송국 거기에 이제 특히 저는 그 신 선생님의 그 대사 네. 기억나십니까? 그 목이 초르르 흐르는 거 뭐 이런 거. 이창환 씨가 녹음 넣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억나세요 지금? 아니 뭐 그 이제 제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앵런이 그 막 흉내 내고 그랬겠네요 집에 가서. 그러면 그거 뭐 보고 오고 나면은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정말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거울을 보고 신 선생님 얼굴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연습하는데 나는 영아냐?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참. 자 그래서 방송국 시험을 보셨어요? 그래서? 봤지요. 언제 보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성우 시험. 그렇죠. 성우 시험을 봤는데 6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22살 되던 해에 이제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거 제가 사투리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네. 자신이 알거든. 자신이 수도 알죠.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예. 그 동안에 물론 연극도 좀 하고 영화도 보고 무슨 뭐 이런 그 통신으로 이렇게 영화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보고 뭐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는 했지만은. 그게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이게 얼마나 배우기 쉽습니까? 연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수원도 많고 네. 교육기관도 많고 그러니까 참 좋은데 그때는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겨우 이제 듣는다는 게 뭐 연속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듣고 그다음에 영화 그거 보고 이러고 이제 가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뭐 저에게 대사가 주어졌는데 그걸 이제 거의 쇠겠죠. 사투리 안 나오도록 속인 거죠. 사투리로 사투리 새긴 거. 빼버리고 예. 하셨군 용케. 했는데 어떻게 시험관이 통과를 목소리는 지금하고 비슷했습니까? 지금보다 더 기름졌죠. 젊었으니까 그때는 더 완전히 더 그냥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랬더니 했는데 그새 뽑아놓고 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지금도 그 현직에 계신 분인데 박용기 선생님이라고 저를 보고 네 경상도 문디가 이게 성공한다고 이 온디 이놈 간도 큰 놈이야. 맞아요. 예, 막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귀여워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광복 20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예.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광복 20년은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 잘못하면 난 이제 쫓겨나게 생겼구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 뭐 지역에서 지역 사람이 각도 사투리가 다 나오는 각도 사투리가 다 갱상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갱상도 나오죠. 사투리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갖다 좋아. 오히려 사투리 때문에 그 기회가 왔네요. 그렇죠. 아무도 못하는 했는데 사투리를 딱 시키니 이건 물 만난 그야말로 고기지요. 펄펄 난 거야. 무슨 역할 하셨어요? 그때 김시현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김시현 사건인데 이게 그때 이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근데 아주 뭐 재밌게 썼어요. 근데 그 김시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꾸미는 어떤 그런 그 배우인데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그러니 뭐 사투리 뭐 아주 펄펄 날죠. 이러니까 이걸 들은 청취자가 지금까지 경상도 사투리를 들은 거하고 다르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말이야 경상도 사투리 하는 것은 억지로 흉내를 낸 억지로 건데. 흉내낸 건데 그건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었다. 그게 누굽니까? 누구 그랬어요? 진짜 경상도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야.
이 누구? 이거 누구 이렇게 된 거예요. 때가 있네. 예, 그러니 방송국에서는 신났죠. 그러니 작가도 신나고 프로그램도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만 네, 더 넣었죠. 많이. 더 넣었죠. 뭐 더 넣었죠. 이러니 이제 이야 이게 오리지널 경상도 사투리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빛을. 빛을 그야말로 정말 저는 구사일생으로 그 사투리 때문에 일생을. 오히려 핸디캡이 네. 장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장점이.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익혀가면서 철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 표준말을 써야 된다라는 거 네. 그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인식하고 그 연습을 해온 결과 네. 이제 표준말도 구사하면서 사투리다 무기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생겨. 그럼요. 오히려 사투리가 무기가 된 거예요. 그 경상도 그냥 표준 그 보통 경상도 말도 경상도 말도 그 품위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묵직하게. 네, 그러면 대학 교수님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노동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 아주 그 찌든 사람처럼 할 수도 있고 말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제 고향에서 박사.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다양하게. 속에는 뭐 우리 형님도 모델이 되고 우리 아버지도 모델이 되고 동네 반장 아저씨도 모델이 되고 뭐 온갖 사람들이 그건 네.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거는. 네. 예. 그런데 말이죠. 그 대개 경상도 사투리를 고치려면은 부인을 서울 사람을 만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남편한테 선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부인과의 결혼 얘기 좀 해보시죠. 네, 뭐한 부인은 20년 어디 됐습니다. 분이십니까? 만나신 네, 얘기는 네. 어떻게? 네. 그리고 그 이제 뭐 같은 업을 했고요. 네. 성우셨어요? 네, 네. 그럼 뭐 표준말 뭐 그대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서울. 근데 그 사람 뭐 충청도 사람이고. 네. 네, 근데 그냥 네 좋다, 막 같이 살자. 그러면 그 양지훈 씨가 스타가 되면서 결혼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사랑을 나누신? 물론 뭐 둘이 뭐 거의 비슷하죠. 네, 같은 비슷하다.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시고요. 그렇죠. 같은 스튜디오에서 작업했습니다. 무슨 뭐 하여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이 그냥 그렇게 출발을 한 그럼 거죠. 지금까지도 같이 작업하십니까? 지금 안 하죠. 그 사람은 안 합니다. 와. 그럼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셨어요? 결혼한 이후에 조금 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참 전 미안하죠. 상대방이 뭐 전혀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재능이 있는데 남편을 위하여 또는 아이들을 위하여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가정 주부로서 길을 가겠다. 예, 참 이게 가슴이 참 이거 늘 미안하시겠어요. 네, 미안하지만 또 그게 또 주부라고 하는 것이 노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 자체가 또 엄청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날 또 있는지도 모르죠. 그럼요. 그 꿈에 대해서는 그 대신 만족하실 만큼 큰 그릇이 남편이 대신 대해줬고, 근데 이제 자신을 조금 죽이시고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신 건데, 자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5밖에 안 됩니다. 아니 현대인이쇼? 웬일이쇼? 와. 그 바닷가 소년이 이제 큰 꿈을 이루다 보니까 지금 밖에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아니 뭐 큰 자제분은 네, 지금 지금 20살이고 20살이고 그럼 막내는요? 뭐 이렇게 연년생 예, 그 막내는? 막내는 지금 6살이고 네? 야, 참 가족 계획 쳐놓고는 참 아니 획기적인 가족 계획을 하셨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 네. 막내가 될 뻔했던 녀석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네. 그 아래로 이제 8살짜리 있고 그 밑에 6살짜리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이태님 씨 계속 놀래시네. 아니 왜 저 아유, 참. 한 2년 전부터인가요? 왜 저 2년쯤 된 것 같아요. 뭐 늦둥이 바람에 그래서 네, 네. 좀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심지어 대학 된 다음에도 애기 남의 집 이렇게 애 보면 막 안아보고 싶어하고 엄마들이요. 아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더니 한동안 2년 전에 좀 붐을 일으켰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의학적으로도 좀 그건 자제했으면 또 이렇게 위험 부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아유, 전 방송 계통에 이런 분이 계신 건 또 처음. 아니 어떻게 6년 전에 날라고 네. 마음을 잡셨어. 그것도 4명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세 명이 있었고 예. 세 명이 있었고 아래로 그러니까 8살, 6살이니까 예. 몇 년 있다가 그렇게
난 그러니까 거예요? 거의 지금 저 셋째하고 중학교 그 셋째하고 넷째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지금 15살, 응. 15살이죠. 15, 16. 네. 15.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8살. 8살이니까 뭐 한 7, 8년. 예, 7, 8년 정도 차이가 나죠. 왜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가 바뀐 아니죠. 겁니까? 그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더 어떻게 안 되겠느냐. 부인의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주 많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안 났는데. 잘 안 하는데. 아니요. 근데 이 대가족 제도에서 자라서 그런지 하여튼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느끼지 않는다. 아이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 전에 그랬어요. 집사람이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네. 7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거야. 아니 근데 요즘 주부 참. 젊은 주부들은요 네. 애기 하나 뭐 많아요 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혹시 더 계획 없어요? 지나가는 말로 묻는 건데 대부분 아유 됐어요 뭐 이러지 뭐 또 있다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할 때 그 이왕이면은 뭐 축구팀 정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 저는 그게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 네. 오늘 저희 사랑방 시작하기 전에 프로듀서가 사진 이따가 이거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주는데 예. 지금 애기 둘이면은 딱 요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딱 그 정도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7명이 있길래 이게 옆집에 누가 놀러 온 줄 알았어요. 조카. 아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누구냐 그랬는데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 먼저 예. 그러면은 이게 제일 최근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6살, 8살? 예. 예.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세상에. 날만도 하네 이쁘네. 네. 이쁘네 나도 하나 더 나까보다. 기네스 북감입니다. 예. 자, 지금 예뻐요. 아, 진짜 예쁘다. 정말 사랑스러우시죠. 아들이고. 예, 둘 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가족이 나옵니다. 기대. 자, 대봉박도. 예. 네. 자,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인 건데. 예. 예. 아이고. 네. 그러니까 아들, 딸 비율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저기 3남 2녀입니다. 3남 2녀. 예. 그럼 장남이 장녀가 제일 큰 장녀. 아이고, 둘째가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남자? 예. 딸, 아들, 딸, 네, 딸, 아들. 아들. 그렇게. 자, 이 집이 좀 크셔야 되겠습니다. 이 병사를 내면. 그냥 뭐 오손도손 뭐 부딪히면서 잘 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요. 그 7, 8년 만에 이제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처음에 아이들 셋 보시고 예. 그다음에 7, 8년 만에 지금 8살 된 넷째를 또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것까지 되게 끝이잖아요. 근데 예. 그다음에 2년 후에 또 6살 막차째 갖자 그러는 것은 누구예요? 그것이 참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교회 간 거 아니에요. 넷째 아이는 교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 댁은 좀 계획대로 잘 안 사시는데. 이야.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요. 예, 뭐라고? 예. 아이 집사람이 으실으실 춥대요. 저 여름에.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워 죽겠는데 춥다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지금 누구 놀리나 이랬더니 아니야 이상해. 그래서 왜 어디 뭐 체했어?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세상에만 해도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했더니 암만 해도 나는 또 애기 가진 것 같아. 그래서요. 그래서 확인했죠. 그래서 확인했죠. 했더니 이건 또 임신해. 지금 부인 대단히 실례입니다만 부인께서 지금 연세? 양지훈 씨하고 8살 차이입니다. 예? 8살 차이. 8살. 젊으시구나. 그럼 젊으시군요. 아니에요. 좀 나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그런데 있잖아요. 요 막둥이 보고 나서 집안이 화기애애해지면서 부부관계도 또 달라진다 그러대요. 살만 납니다. 제가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들어가면은 네.
그냥 쫓아나와서 하여튼 매달리고 그저 아니 그러면은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는 그런 걸 안 했습니까? 옛날에? 아니 걔들도 했지요. 잊어버렸지. 했죠. 근데 잊어버렸지. 그 아이들은 제가 그래도 좀 젊었을 때고, 예. 그러니까 뭐 걔들이 와서 매달리고 어쩌고 하면 그때는 무거워서. 귀쳤다는 건, 아 됐어, 저가 있어, 귀찮아 그래, 그냥 이 정도지. 예. 지금처럼 쫓아나와서 매달리고 뭐 이렇게 아빠 지금 와서 이럴 때 그냥 애틋한 어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죠. 그 큰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건데. 예. 그래서 그 위에 세 아이한테는 아빠로서의 그 어떤 애정을 나타낼 기회가 그렇게 없었고, 지금은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쫓아와서 매달리고 뭐 부비고 그냥 막 흙 만진 손으로 뭐 이렇게 해도 그게 귀찮다든지 힘들다든지 이게 아니고, 이게 그냥 갑자기 피곤했던 것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매달리는 게 좀 철봉을 하나 해놓지 그래요. 가서 맨날 가서 이렇게 매달리. 근데 이게 이택님 씨도 자식이 있으니까 알겠지만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그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부비고 예, 만지고. 이게요. 이거 정말 이거 보약도 그런 보약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양지훈 씨는 본인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렇게 서로 부비고 같이 뒹굴고,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부는 그 두 녀석 데리고 잡니다. 네. 둘만. 예, 요새 좀 더워서 좀 그 힘이 들긴 한데 네. 예, 이렇게 그리고 부부지간의 대화도 또 더 참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뭐 초등학교 가가지고 지금 저 시달리는데 8살짜리는 초등학교 갔거든요. 네. 근데 이 녀석 제가요 이거 아이들을 뭐 요새는 유치원부터 가가지고서 뭐 국어 이 글자 다 가르치는데 네. 저희 두 부부는 그거 안 가르쳤어요. 뭐 본인이 터득할 때 뭐 하더라도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요새 들어가가지고서 초등학교 이거 글을 읽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읽죠. 네. 떠듬거리고 뭐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글자 하나 그냥 제 뭐 이러는 거죠. 아버지가.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6살짜리. 8살짜리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전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그런 글자를 익히는 데서도 흥미가 있지 않겠느냐. 미리 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할 일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요즘 1학년들이 예. 그렇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 읽고 쓰는 법을 이제 엄마가 하다가 엄마도 짜증나면 이제 저도 하고 이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이게 1학년짜리 이거 교과서가 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내용이. 아이고 그럼요. 엄마 숙제가 더 많아요. 네, 엄마 숙제도 너무 많고, 이거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초등학교 다녔던 뭐 영희야 이리 오너라 바두가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저 지금 많이 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글자를 아직까지 확 읽는 건 이게 많이 나아졌는데 그것이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예, 뭐 그 정도 되면 아주 참 좋은데 어머니 가방에 예. 들어가신다. 뭐 네. 참 그런. 근데 아버님이 성운 줄 알고 있죠, 애들이? 알죠. 네. 어때요, 알아서 그 반응이? 녀석이 둘 다 어떤 때는 아빠 흉내도 내고 그래서 너 나중에 뭐 될래 이러면 뭐 성우 된다는 말 그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지요. 아빠가 직업이 성우다 이러니까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 피는 못 속이는지 그 8살짜리 녀석이 아주 이 드라마 보기 좋아하고 또 시작이구만. 거울을 보고 하여튼 얼굴을 뭐 일짓을 다 합니다. 얘가 어디 한번 나가려면 하여튼 뭐 어디가 있냐 뭐 보면은 거울 앞에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저 6살짜리 녀석은 지금 그 옷 타령을 그렇게 합니다. 외출을 하려면은 옷의 색깔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 어머. 아이고 뭐 위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입혀주면 그 자기 마음에 들어야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넥타이도 뭐 이렇게 나비 넥타이 있으면 그거 그냥 이렇게 갖다 엄마가 맞춰주니 오죽 잘 맞춰주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필이 따로 있는 예.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거 저 넥타이 같은 거 매잖아요. 이러면 그거 매지 말고 이거 매라는 거예요. 와, 예. 그 6살짜리 대단한 녀석 그래요. 감각이네요. 감각이네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외출하시면 어려우신데 그 꼬마들을 데리고 외출하시면 사람들이 말이죠. 아이고 손자 잘 뒀어. 그렇게 하나요 혹시? 아니 저기 엄선생님 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여튼 주책이야 진짜. 아니야. 아니 물어봐. 아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 또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실제로 네. 실제로 제가 예. 그 어느 그 백화점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뭐 좀 사주려고 이러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안고 이러고 갔더니 어느 그 이제 그 가게에 서 있는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어머나 저기 손주인가 봐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 녀석이 아빠 손주래. 그러면 혹시 저 참. 양지훈 씨 그 실제 나이를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머 굉장히 그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기운이 세신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글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얼마 먹지 않았어요. 그럼요. 이제 겨우 이제 뭐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글쎄 머리가 이제 휘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저 집사람이 저보고 좀 물을 좀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가끔가다 해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자연 네, 그대로 자연 앞으로도 그대로가 두고. 좋다. 가끔가다 어린애들 손잡고 가면은 손주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두 분이 못 느끼게 말이죠. 왜 아이 둘이라도 큰 애보단 둘째 쪽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뭐 뽀뽀하고 예. 네. 괜히 걔는 떼를 쓰는데도 응석으로 받아주고 형 하나 안 되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둘 이상 되는 그렇죠. 자제분이 그럴 경우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 위에 큰 뭐 둘째나 셋째나 뭐 편애 지금 이런 걸 사춘기죠? 그렇죠 사춘기일 텐데 중학생 뭐 뭐 위에 두 녀석은 뭐 그건 벌써 이제 떠났고 어른이 셋째. 됐고. 예 셋째 아이가 조금 조금. 요새 좀 고를 많이 부리죠. 어. 그 녀석이 처음에 그 자기 동생들 태어났을 때 자기가 막내 자리를 뺏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냐? 얘하고 나이 차이가 몇이냐? 너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느냐? 아우 봤다고. 네, 아우 봤다고. 그래서 그러더니 뭐 그거 이제 이거 서운한 감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요즘 얘네들이 이제 그 누나를 이제 아주 가지고 굉장히 그 귀찮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그 약간 스트레스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요즘 그 아이가 입이 많이 나와요. 셋째. 네, 셋째가 네. 엄마하고 트러블을 자주 일으키고 근데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뭐 엄마가 이거 좀 도와라. 와서 좀 설거지도 좀 해라. 뭐 심부름 좀 해라 이러면 자기도 바쁜데 그런 거 시킨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입이 나오죠. 그럴 때는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중간자 입장에서 아주 야단치는 것보다는 엄마가 그런 말씀하실 때 입을 내밀면은 그것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아니지 않느냐. 네가 물론 싫고 너도 할 시간이 있겠지만 순종을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사춘기 때 어디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네 하고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다 없다면 뭐 누구나 뭐 다 괜찮게요. 그러나 그게 자기 자리 뺏긴다는 게 이게 굉장한 아이들은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 아이는 무슨 뭐 자기 자리 문제를 갖고 지금은 아는 건 이제 그건 극복한 것 같고. 그것도 뭐 한 1, 2년 사이에 뺏긴 거면 얘기를 안 하는데 전혀 생각도 안 하다 7, 8년 후에 자리를 뺏겼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네, 많이 갔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네. 매주 목요일 저녁이 우리 가족 미팅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밖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제 토의하지요. 네. 솔직한 얘기합니다. 네. 뭐 친구 문제라든지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성과의 문제라든지 학교 성적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하죠. 네. 그랬을 때 뭐 때로는 그런 얘기 뭐 자녀들이 하는 얘기 듣고 있다 보면은 열을 받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대화의 광장 자리를 펼쳐놔 놓고 자녀가 속 터지는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뭐 그야말로 윽박지를 수도 없고 네.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다시는 그런 얘기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성적표를 갖고 와서 보여준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 문과 계통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과 계통이 하여튼 참 상당히 그 약해요.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도 열을 받고 저도 열을 받고 그러더니 특히 몇째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뭐 첫째, 둘째, 셋째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 참 집안에 그 이 족보에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다고 이러는데. 괜찮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성적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래도 엄마나 아버지의 입에 딱 붙어 있는 거는 한 자리도 더 아리키려고 공부해라 소리인데 예. 애들은 그게 아주 독약이라 해. 정말. 예. 그거 어떻게 공부해라 소리 빼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십니까? 저는 네. 이 아이들한테 예. 공부해라라고 하는 너 공부해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가끔 다 저한테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럼 정말 지금 학교에서 바닥을 헤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근데 공부해라 해가지고서 할 공부는 그거 안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건 그러니까 제 셋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모처럼 너 시간도 좀 있는데 좀 저 음악 공부도 좀 하고 공부 좀 해. 시간 낭비하지 말. 이러면 그 아이가 아빠 솔직히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다가도 반발 심리.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아이도 자기 세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말한다고 뭐 윽박지른 넌 뭐 내 자식이니까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언제 하겠느냐. 예. 네가 나중에 엄마나 또는 아빠 세대가 되어서 그때 어떤 기초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공부는 물론 평생 하는 거지만 네. 늦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기초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 바깥 일만 해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 어떻게 보면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 그리고 그 자녀 교육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시는 거 보면 평범한 아빠 이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참 보통 아빠 같지 않은데. 아이 그렇잖아요. 그냥 수수한 그냥 흔히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동네 그냥 아저씨고 저는 아이들한테 요새 흔히 그 뭐 대학 그러는데 대학에 대한 그 압력도 안 줍니다. 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대학을 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그걸 가지고서 너무 씨름하지 마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뭐냐면 최소한 그 고등학교 교육을 끝내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 네. 그러니까 합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 가든 안 가든 그때 결정하자. 네. 그 얘기는 제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의 실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하고 자격이 있는데 안 가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수준에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각자 공부를 해라. 그랬더니 아이들의 그 자율성을 저는 굉장히 그 존중합니다. 강압보다는. 예, 강압보다는. 그래서 감시하고 뭐 해라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하기를 바라고. 그래 그런 시간을 바로 이제 저희 목요일 날 저녁에 만났을 때 솔직한 얘기로 합니다. 양지훈 씨의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님께서 교육열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더 놔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도 있죠. 더 그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다. 저희 어머니가 금년에 그 91세인데 장수 가족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혀 이 글자하고는 전혀 그 인연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그 생활은 그 먹는 당장 의식주 문제에만 그렇죠. 그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었지. 자녀가 이거 뭐 스스로 나중에 헤쳐나가서 어떤 뭐 그 가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홀로 이렇게 이제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좀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 대한 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왜 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고 기초를 좀 닦는데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워낙 마음이 있으셔도 워낙 할 여건이 안 되는데 그때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시대는. 그래서 뭐 낳아주시고 이 정도 뭐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근데 감사한 그 일이죠. 가훈같이 애들한테 당부하는 말씀이 계시다는데요. 예.
거짓말하지 말 것을 거짓말하지 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아이들이 습성 중에 하나가 순간적인 거짓말 잘합니다. 네. 그렇죠. 어떤 뭐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하지 말 항상 정직하게 행동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 박사님 또 교수님들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중에 이 세상에 1등만 다 하면 중간은 누가 하고 뒤는 누가 또 따라올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상징성을 띈 그런 말씀이시지만 사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가 알아서 공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겠죠. 기본 이상 하길 이제 바라는 건데 아주 그 강압보다는 자율적인 그런 방식에 따른 교육이 참 옆에서 보기 좋습니다. 엄세 오늘 네, 그렇죠. 우리 양지은 씨 모시고 네. 양지은 씨께서 이렇게 그렇게 저희 사투리 쓰는 소년이 서울 와서 애를 6씩 낳고 정말 가장이 돼가 다 다섯이지. 난 한번밖에 못했다 뺐다. 아이고, 전 지금 엄 선생님 말씀 듣고 그거 가슴이 가장- 철렁했습니다. 또 그런가? 또 나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참 가장으로 우뚝 서서 애들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시는 참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네. 그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얘기 오늘 정말 실감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한번 아주 행복한 가정을 봤습니다. 예. 나라의 근본은 가정이 이루는 건데 그 가정의 기둥은 또 아버지입니다. 그 역할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변함없이 그 멋진 목소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옆집에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 훌륭하게 또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